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진. 나이는 35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고 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35,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빈 방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우십.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너무 조용하고 외로운 기운이 감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오히려 그 고요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거실에는 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공허했습니다. 마치 시간조차 멈춰 있는 듯한 공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다 보면 내 마음도 점점 무뎌지겠지. 정호 씨와의 첫 만남은 의외로 짧고 담백했습니다. 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호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 기본적인 집안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쁜 듯 늘 외출했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의 시선이 가끔 저를 오래 머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꽃을 정리할 때, 식탁 위에서 그릇을 놓을 때, 심지어 뒷모습을 보일 때조차 정호 씨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제 방 안에 있던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버려진 사랑,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기록들. 그날 밤 저는 상자를 꺼내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상자 속 편지와 사진들이 저를 바라보는 듯 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이 도는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정호, 수진 씨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자를 급히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수진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다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편지와 수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멈췄습니다. 낮고 저음의 목소리가 제 귀에 스쳤습니다. 정우,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군요. 저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제발 보지 마세요. 이건 제 과거예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단지 잠깐이었지만 전기가 번지는 듯한 떨림이 제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어깨와 팔이 닿으면 잠시 멈추는 공기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여긴 내가 머무는 집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와 닮은 외로움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방 안 책상 밑에 숨겨둔 상자는 제게 있어 금기였고 동시에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정호 씨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저를 더 알고 싶어 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두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신문을 보던 그였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정호 수진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순간 젓가락을 짚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늘 무심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느닷없이 제 취향을 묻다니. 수진 저요? 글쎄요, 특별히 가리진 않아요. 그냥 따뜻한 국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정호 그렇군요. 사람은 따뜻한 걸 필요로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문을 닦으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균형을 잃고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정호 씨였습니다. 정호 조심하세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예상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얼굴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수진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했네요. 정호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험한 건 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만 제 허리에 남은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절대 그에게 들켜선 안 되는 것들이 들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꺼내들며 혼잣말했습니다. 만약 이걸 본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상자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호 수진 씨, 혹시 잠들었나요? 수진 아직 안 잤어요.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혹시 방해가 된다면 미안합니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호 그 상자 절대 열고 싶지 않은 거라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가만히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아직은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정호 좋습니다. 기다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짧은 농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점점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나를 향한 깊은 호기심,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나는 알 수 없는 떨림.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묶어놓고 점점 당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주인과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밤마다 나는 상자를 꺼내놓고선 다시 덮기를 반복했다. 상자 속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끝내 지워내지 못한 상처, 그리고 한때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려졌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단단히 닫아둠으로써만 겨우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다. 정호 씨가 내 곁을 맴돌기 시작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 상자를 더 자주 열고 싶어졌다. 마치 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정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내게 손짓했다. 정호 수진 씨, 잠깐 이리 와요. 수진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정호, 내가 요즘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서요. 아마 수진 씨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고백 같은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에 든 컵을 꼭 움켜쥐었다. 수진,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정호, 왜 곤란하죠? 수진, 우린 그냥 고용주와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눈빛을 깊게 고정시킨 채 말했다. 정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 내 귓가가 붉게 달아오르고 공기는 더 뜨겁게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방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덮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정호 씨가 내 방 안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노랗게 빛이 바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정호, 이건 뭐죠?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급히 뛰어와 그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다. 수진, 제발 보지 마세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정호, 누군가에게 버려졌군요. 상처가 깊었던 것 같네요.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 같았지만 내 안의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곁에 앉았다. 나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이 떨며 속삭였다. 수진,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요. 내 모든 걸 쥐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떠나버렸죠. 남편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나는 알았다. 내 마음속 벽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오래 머물렀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내 손등을 스쳤다. 이번에는 의도적인 듯 손길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선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고 그 너머로 발을 들여놓기 직전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도무지 잠들지 못했다. 상자 속 과거를 정호 씨에게 들킨 이후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내게 건네는 말 한마디, 스쳐가는 눈빛 하나마다 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남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위험해.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다짐은 할수록 더 쉽게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이례적으로 술에 많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걸음은 불안정했다. 나는 부축하듯 그를 소파에 앉혔다. 수진,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정호,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조금 많이 마셨을 뿐이에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이상하게 강렬했다. 정호, 수진 씨, 왜 나를 피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호,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단순한 가정부로 볼 수 없어요. 그 말에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수진 안 돼요. 그건 우린 그래선 안 돼요. 정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사이에 진짜 있습니까?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붙잡았다. 마치 도망칠 수 없다는 듯이.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단순한 스침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번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가 살짝 더 힘을 주어 붙잡았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호흡은 불규칙하게 가빠졌다. 정우 이제는 숨기지 마요. 나도 당신도. 그 말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나는 무너질 듯 흔들렸다. 그가 천천히 몸을 숙였다. 숨결이 내 뺨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을 뻔하다가 간신히 고개를 돌렸다. 수진 제발 이 선은 넘지 말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오히려 그 간절함이 그를 더 자극하는 듯했다.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속삭였다. 정우 우린 이미 선 위에 서 있어요. 단지 발을 떼지 않았을 뿐. 그 말은 마치 문고리를 이미 잡았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을 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안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내 피부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나는 알았다.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그 금기의 문은 이미 열리고 말았을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거실을 지나가도 심지어 짧은 인사만 나눌 때조차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절대 넘지 말아야 해. 선을 지켜야 해.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는 소리에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우 오늘따라 더 조용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빗소리와 섞여 묘하게 울렸다. 나는 긴장한 듯 대답했다. 수진 내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나는 몸을 굳혔다. 정우 도망치지 마요. 더 이상. 그는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그의 눈빛은 결코 피할 수 없게 깊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수진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정우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그 순간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짧고도 뜨거운 숨결이 섞였다. 우리는 금기의 문턱에 발을 올려놓은 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다. 수진 제발 여기까지만 해요. 더 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정우는 멈춰선 채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정우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문은 언젠가 열릴 겁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예언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등을 돌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 문을 닫고 나서도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냈지만 그날의 순간은 우리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다. 우리는 금기의 문 앞에서 멈춰 있었지만 동시에 이미 반쯤은 열어버린 상태였다. 나는 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그 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그 문을 닫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예감은 두렵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